190쪽에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일단 개수까지만 알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솔릭 보니까 총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그때 생략을 했었는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수의 개수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필수 예제 4번에 근데 일단 여기는 지금 개수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책은 볼 필요 없고 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책을 덮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라는 숫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도 한번 구해 볼 거고 약수의 총합도 한번 구해 볼 거고 이왕 하는 김에 약수들아 싹 한번 곱해보자. 총 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일단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72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8, 9, 72가 나오시기 때문에 8 곱하기 9, 즉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요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썼냐면 표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8의 약수를 쭉 적었어요. 근데 그 8의 약수를 2의 3제곱, 그럼 당연히 2의 2제곱, 2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1인데 2의 0제곱으로 적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나요? 다음 또 9의 약수 적어볼 건데 그럼 마찬가지 1, 3, 9잖아. 그렇죠? 그것을 1을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적을 거라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를 곱하면 1 곱하기 1은 1, 즉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1 곱하기 2는 2, 2도 72의 약수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다음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렇게요. 얘네가 다 약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칸이 몇 개가 생겨요? 12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2칸. 그럼 그 12개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나왔었던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가 3이기 때문에 3까지 보는 건데, 그런데 0제곱까지. 그쵸? 적혀 있는 건 3이지만 몇 줄이 생긴다? 4줄이 생긴다. 그래서 3 플러스 1줄이 생기고요. 여기 또 2가 적혀 있기 때문에 3의 2제곱까지 볼 건데, 0제곱까지 세주다 보니까 2줄이 아니라 몇 줄이 생기더라? 3줄이 생기더라. 맞죠? 그래서 2에다가 1 더한 줄이 생겨서 2개를 곱해주면 4, 3, 12 이렇게 12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 n이 있었을 때 너를 소인수 분해봤더니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베타 제곱 곱하기 c의 감마 제곱 이 정도까지 나왔다 쳐보자고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알파가 적혀있지만 0제곱 때문에 알파 플러스 1줄, 베타가 적혀있지만 0제곱 때문에 베타 플러스 1줄, 감마가 적혀있지만 0제곱까지 해서 감마 플러스 1줄이 생기게 돼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그게 약수의 개수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맞죠? 근데 이제 약수의 총합을 한번 보자고. 약수의 총합.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또 곱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다 적을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2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2제곱 3의 2제곱, 2의 3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적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다 더할 건데 무식하게 더하지 말고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분명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을 더할 때 뭘로 묶어 더하겠다? 3의 0제곱으로 묶어서 요렇게 더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2의 0제곱,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더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싹 다 더할 때 뭘로 묶어 이번에는? 3의 1제곱으로 묶으면 또 똑같은 게 나오겠네요. 또 여기 또 뭘로 묶어? 3의 2제곱으로 묶으면 똑같은 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더할 건데 또 우리는 얘네가 모습이 다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쟤로 묶어서 더해버리자고. 그러면 묶어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으로 묶은 거고요. 그 뒤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얘가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야? 싹 더하라고요. 싹 더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 총합은 A 알파 제곱이야? A 0제곱부터 A 알파 제곱까지의 합. B의 베타 제곱이야? B의 0제곱부터 B의 베타 제곱까지의 합. C의 감마 제곱이야? C의 0제곱부터 C의 감마 제곱까지의 합을 다 곱해주면 저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총곱까지 한번 가볼게. 총곱은 그냥 뭐랄까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겠다라는 마인드 조건이 좋을 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 본 적은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 별로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 총곱은 72를 가지고 또 해볼 건데 약간 초딩처럼 가볼게요. 초딩 애들한테 약수를 찾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절대 못 찾고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 1, 72 이렇게 찾지 않나? 근데 그게 1 곱하기 72라고 찾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2 곱하기 36,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이제 8 곱하기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6개에다가 6개 주면 이제 총 12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얘를 싹 다 곱해란 소리야. 지금 약수의 총 곱은. 그치? 싹 다 곱할 건데, 근데 곱셈은 그 교환과 결합이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이렇게 먼저 곱해. 그럼 얼마야? 72죠? 그 다음 또 곱하면 얼마야? 72고, 또 72고, 72, 72, 72. 그럼 결국 71을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죠? 6번 곱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약수의 총 곱은 일단 72의 6제곱인데 그 6이란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데? 12개인데 그걸 몇 개씩 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2개씩 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6묶음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 곱은 n을 결국 몇 제곱한다 라는 개념인 건데요. 약수의 개수를 2개씩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짝 쓰면 되겠는데 홀 쓰면 어떻게 해요? 홀 쓰면 2분의 몇 제곱은 어떻게 해요? 지수의 분수가 들어가는 꼴은 고2 때 수1에서 첫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 뭐 복잡한 숫자 말고 360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 360이 있구나. 얘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을 가지고 놀아보려면 일단 그 선행 과정이 뭐라고요? 소인수분해라고요. 그럼 360은 4 곱하기 9, 336에다가 10을 곱한 형태죠. 그럼 여기 2의 제곱에다가 2가 한 번 더 있으니까 2의 3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2 하나 뺏기면 5 하나 남죠? 요렇게 얘가 소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가 3이니까 0제곱까지 몇 줄 그러니까 3이라고 적혀 있는데 0제곱까지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 2제곱인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고. 그쵸? 1제곱인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오시면서 24개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약수의 총합. 총합은 별거 없다 그랬다. 2의 3제곱 얼마입니까? 8. 의 약수의 합. 알겠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9의 약수의 합.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괜찮습니까? 다음 5의 약수의 합. 1, 5. 정말 이거 세 개를 다 곱해주면 얘가 약수의 총합입니다.
다음 약수의 총곱. 총곱은 결국 360을. 괜찮나요? 약수의 개수 몇 개를? 24개죠. 그 24개를 2개씩 묶은 제곱. 알겠습니까? 그래서 360에 12제곱이 약수의 총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와 총합과 총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56칠이겠지? 네. 네.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수인데요. 지불 방법이 기본이고요. 지불 금액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줬었어야 되는 거였었다. 맞죠? 그럼 언제를 생각해 줬어야 되는 거냐면 작은 화폐가 큰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지불 금액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요즘은 카드를 많이, 워낙에 학생들도 이제 뭐 티머니 카드네 그걸 들고 결제를 하시니까 현찰을 잘 안 써서 감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5,000원짜리가 2장 있고 만원짜리가 1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지불하고자 할 때 10,000원짜리 1장을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때로는 5,000원짜리 2장을 다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불 방법에는 그게 서로 같은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야, 지불 방법에 있어서는. 근데 지불 금액에 있어서는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2번을 세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했다. 5,000원짜리가 2장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화폐가 큰 화폐에 해당하는 10,000원짜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환전하여 큰 화폐를 작은 걸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야 디테일이 살지. 그렇지 않아? 야, 거스름돈 없이 지불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스름돈이 없어야 돼. 그럼 10,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5,000원 단위의 디테일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줘야 디테일이 산단 말입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환전 후, 목소리 왜 이래? 지불 방법수로서 구해주면 중복을 피해서 셀 수 있다라고 그냥 팁으로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56번과 257번은 문제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풀어드리다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이왕이면 뭐 밑에 걸로 보시죠. 그래서 257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짜리가 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7개가 있단 말입니다.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이때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라고 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 자, 그러면 방법수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서 하나 있어서, 그럼 사다 보면 500원짜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500원짜리를 안 써도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 써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 결국 방법수가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럼 100원짜리는 7개가 있다 보니까 100원짜리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520원짜리야. 그럼 100원짜리 안 써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빵개부터 8개, 7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불 방법수는 몇 개가 있는 거다? 8가지가 있는 거다. 그럼 마찬가지 3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있겠어? 4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 곱하신 다음에, 근데 여긴 분명히 안 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빼는 거니까 하나는 빼준다. 얘가 정답이 되시는 거고. 그럼 지불 금액수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작은 화폐가 큰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맞죠? 그럼 환전은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서 간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바꾸란 말입니다. 그럼 500원짜리가 100원짜리 5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너 없어지고 네가 7개에서 몇 개가 돼버리는겨? 12개가 돼버리는 게. 오케이?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지불 방법수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12개가 있다 보니까 지불 방법수는 13가지가 존재할 거. 동전 3개가 있다 보니까 4가지가 존재할 거. 그래서 하나를 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순열 파트 지난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몇 가지 복습만 좀 하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순열부터.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나열하는 방법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이걸 안 썼네.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 있게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수라고 해서 순열이 되시는 겁니다. 즉 사진을 찍을 때 왼쪽에 서서 찍는 것과 오른쪽에서 찍어서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이서 사진을 찍을 거야. 근데 그날 학교에 위문 공연이 왔어. 브레이브걸스가. 아, 너무 아줌마가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굉장히 예쁜 걸그룹인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이유가 왔어. 사진을 찍어주겠대, 니들이랑 서서. 그럼 아이유 옆에 쓰는 게 좋은 거지, 당연히.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 다른 거잖아, 그치? 분명히 자리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순서가 중요한 나열, 세는 것을 바로 순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 N, P, R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고, 이 P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까지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순열일 때 P라는 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명 중에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렇다면 따단 이렇게 5명이 있는데 3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5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죠? 그러면 4개.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3명 중에 1명 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도 고려하고 너도 고려하고 너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곱셈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후보 6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 그럼 반장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반장 되는 것과 내가 부반장이 되는 거 분명히 다른 케이스인 거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6명. 그럼 그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하나가 부반장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4명이 있어요. 근데 계주 선수입니다. 걔들을 1번 주자부터 4번 주자까지 순서를 정하는 방법수. 그럼 4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그 다음 3개, 2개, 하나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했고, 자,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3까지가 아니라 5부터 거꾸로 3개를 적은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4, 3, 3개 거꾸로 적어주는 겁니다. 6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6, 5를 적어준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4부터 거꾸로 몇 개? 4개. 맞죠? 4개를 싹 다 나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 3,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 4부터 거꾸로 4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열의 계산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 뭐라고 했냐면 n부터 거꾸로 적어가면서 몇 개? r개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적혀지는 게 뭐냐면 n-r 플러스 1이 적혀지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여기가 r번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r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냥 받아들여 줄래? 규칙상 2개 더하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그럼 여기도 n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2개를 더하면 n 더하기 1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r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열은 계산을 한다. n부터 거꾸로 r개를 쓴 다음에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쵸? 네. 자, 그런데 얘가 특히 이제 4명이 있는데 4명을 싹 다 있는 것 전부 다 나열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P5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5명 있는데 5명을 싹 다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곱해지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에 좀 주목을 했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싹 다 나열은 4 느낌표다.
5개를 싹 다 나라는 것은 5 느낌표다. 근데 느낌표라고 있는 건 너무 없어 보여서 저거를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4팩, 5팩이라고 줄여서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요. 원래는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얘를 왠지 또 팩토리얼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씩 줄여나가. 그럼 너도 하나씩 줄여. 그럼 하나를 줄인다라는 말은 n-r 색깔 달리 적을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n-r 그래서 쭉 나가서 2 곱하기 1까지 다 적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분자에 곱해줬으니 분모에다가도 한 번 더 곱해주도록 하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4부터 1까지 곱한 거는 4팩, 5부터 1까지 곱한 거는 5팩이니까 n부터 1까지 곱한 건 당연히 뭐라고 적어줘야겠어요? n팩이라고 적어줘야 되겠고요. n-r부터 1까지 거꾸로 다 곱한 건 n-r팩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 이젠 지울게요. 필요 없어. 그래서 n부터 거꾸로 r개를 적은 다음에 싹 다 곱한다라는 게 순열의 계산법이 되시겠고, 요 내용은 이제 증명이나 개념적인 문제를 풀 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쌤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n팩 앞팩이잖아, 그치?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이렇게 됐어요? 자, 졸라 재미없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뭘 설명해 줘야 되죠? 네. 그 다음 NP0, NP1, NPN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얘는 이제 N명 중에 빵명을 사진 찍겠다. 오늘 안 찍을 건데 사진? 선생님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얼마 나옵니까? 1. 분자와 분모 같으니까 1. 한 명도 안 넣고 사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NP1은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얘는 그냥 n이지. 아 근데 이건 사실 팩토리얼 개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뭐냐면 봐봐. 느낌 잡자.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 10팩은 10, 987654321 그쵸? 오케이? 10, 987654321 즉 10 곱하기 9팩입니다. 13팩은 어떻게 해요? 13 곱하기 12, 11, 19, 8, 7, 6, 5, 4, 3, 1 그쵸? 12팩. 그래서 13팩은 13 곱하기 12팩. 그러면 이걸 9팩으로 나눠봐. 10팩 나누기 하나 작은 팩은 10 나오는 거죠. 13팩 나누기 하나 작은 팩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13 나오시는 거죠. n팩 나누기 하나 작은 팩은 뭐 나오는 겁니까? n 나오시는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n명이 서 있는데 한 명 놓고 찍을 거란 말이야. 슬순경우수 몇 개? n개잖아요. 그쵸? n개.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는 거야. 팩토리얼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거꾸로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팩이 있어요. 그럼 하나 큰 수 곱해주면 그거 팩이 된다. 이렇게. 12팩이 있습니다. 하나 큰 수 적어주면 그거 팩이 된다고. 나중에 증명할 때 이런 거 나와. 진짜야. n-r-1 팩이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큰 수 얼마? n-r을 곱해주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n-r 팩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나오셔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r-1팩이 있어. 하나 큰 수 얼마 곱하면? r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r팩 되신다고. 이렇게 느낌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팩토리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애들이 이게 뭐지? 헷갈려? 이렇게 되신다고요. 근데 헷갈릴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 NPN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NPN에서. NPN은 다시 일로 와보면 4명이 있을 때 4명을 싹 다 나열한다예요. 그쵸? 5명 있을 때 5명을 싹 다 나열한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너 때문에 4팩, 5팩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쵸? 그럼 우린 얘가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n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n명 싹을 나열하는 거니까요. 그쵸? n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건데 너를 가지고 요걸 한번 써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팩 나누기 앞팩이 뒷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팩 나누기 앞팩이 뒤가 지금 빵팩이거든 이렇게요. 그치? 두 개가 어때야 돼 지금?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야. 근데 너랑 같으려면 분모가 얼마여야 같아지는 거예요? 1이어야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0팩 좀 이상하긴 한데 야 그래도 우리가 만든 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우리 0팩은 1이라고 약속하자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0팩은 얼마라고요? 1입니다. 0팩은 얼마? 1입니다. 0팩은 1입니다. 0팩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0팩은 1입니다. 자, 이제 수년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어색해. 어색한 건 알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수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8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참,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자. NPR에서 상식적으로 7.5명 중에 이런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긴 했었을 거야. 8.2명.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돼. N은 자연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빵명 뽑는 건 가능했었지, 그치?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R은 0을 허용을 하는데, 알겠습니까? N은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3명 중에 5명을 나열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3명밖에 없는데 5명 어떻게 나열합니까? 그쵸? 그래서 N은 R보다 크거나 같고요. 알겠습니까? R은 0부터 음이 아닌 정수. 여기는 자연수. 괜찮나요? 저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N, P, E. 그러면 얘는 N명 중에 순서 있게 2명을 나열한다. 계산법은 N부터 거꾸로 몇 개 쓴다? 2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곱해준다라는 거였죠. 그게 얼마가 나왔다? 5N이 나왔다. 그럼 내가 N은 분명 0이 아니라 그랬지, 그치? 자, 이걸 좀 봐봐. 원래는 x제곱과 x가 나왔을 때 x를 약분한 다음에 x를 1이라고만 적으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x가 분명히 얼마가 될 가능성도 있어. 0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으로 바꾼 다음에 묶어서 이렇게 하시고 x가 0이거나 1이면 등식이 만족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n이 0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럼 그냥 나눠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나눠 버리면 n-1이 5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n은 얼마로 대답해도 된다고. 6이라고 대답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O, P, R 곱하기 6팩토리얼이 43,200이라고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언급했을지 모르겠지만 6팩 정도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수학을 공부할 때 상당히 편해요. 정말 니들을 괴롭히려고 내가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를 솔직히 말하면 난 중학교 1학년 때 암기를 시킵니다. 수업 시간 때 무작위로 시켜요. 2의 2제곱, 2의 8제곱, 2의 7제곱, 2의 5제곱 그래서 다 맞추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식으로 암기를 시켜요. 그게 상당히 편해요. 팩토리얼도 6팩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0팩 얼마라고요? 1.
1팩은 얼마일까요? 1입니다. 2팩은 얼마죠? 2. 3팩은 얼마죠? 6. 4팩은 얼마죠? 24.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4팩은 4 곱하기 3팩이니까. 5팩은 5 곱하기 4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 5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120입니다. 맞죠? 6팩은 6 곱하기 5팩인 거 맞죠? 6 곱하면 얼마 나오죠? 720. 물론 그 다음 7팩은 뭐 504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6팩까지는 그냥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너는 결국 여기가 72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72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요. 나눠주면 빠방 빠방 약분되고, 자 여기 8, 9, 72, 8, 5, 40, 8, 4, 32, 540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래서 또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 60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5부터 거꾸로 몇 개를 곱해야 60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럼 5부터 거꾸로 곱해 나가면 되잖아. 5 곱하기 4 했더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거꾸로 한번 더 곱해봐. 60 나와 안 나와? 나오죠? 5부터 거꾸로 몇 개 곱했어? 3개 곱했잖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풀으란 말이야. 5부터 3까지가 아니야. 알겠어요? 우연히 5부터 3까지가 3개였을 뿐인 거야. 5부터 거꾸로 몇 개라고요? 3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내용이. 네. 그래서 R은 3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NP3 대 N 플러스 2P3 떠든 얘가 5 대 10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말하지 않아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럼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은 12 곱하기 NP3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럼 차근차근 5 곱하기 얼마부터?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12 곱하기 N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N은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2차 반정식 나왔잖아요.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근데 이제 밑에 263번 이거는 잠깐 패스하시고 나중에 조합 때 같이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겨서 이제 필수 예제 9번. 자, 여기서부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한다면 저렇게 한글로 나온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백미죠. 필수 예제 9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번에 5명을 어떻게 한다? 싹 다 나열하는 거지. 싹 다 나열하는 거 맞습니까? 네. 싹 다 나열은 팩토리얼이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5명의 학생 중 3명을 일렬로 세운대. 요거 말하는 거잖아. 5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5P3도 더럽게 많이 나오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60인 게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5팩 120인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한 거라고요. 괜찮죠? 다음 세 번째. 대표 하나, 부대표 한 명.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5명 중에 몇 명을? 2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5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곱해주면 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뭐. 따라오나요? 다음 필수 10번 보시겠습니다. 별표 5개. 자, 이 문제는 비단 요 문제 요 수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고3 때 니들이 뭐 확통을 고2 때 배울지 고3 때 배울지 모르겠지만 그때 확통을 배울 때도 이웃하네 이웃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처럼 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이 소스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대해서 문제가 확확 바뀌거든요.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웃하는다라는 것에다가는 동그라미 치고 먼저 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쪽에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봄이라고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하는 건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건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시죠. 남자 넷과 여자 셋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근데 여자 셋이서 자 남자애들 4명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애들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꼭 붙어서 서 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보고 하나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세요. 알겠습니까? 먼저 그냥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5개 싹 다 내려면 몇 팩? 5팩. 됐습니까? 그래서 요 뭉탱이가 요 여자의 셋이서 딱 뭉쳐있는 거야. 이렇게.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뭉쳐있는 거예요. 걔네가 요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나오시겠지. 그쵸? 근데 얘네들 일렬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알았어. 이제 됐지? 너네 셋이 서, 이제 일렬로 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 3명 또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시나? 알았어. 여자애들 3명 알겠어. 여기 서. 니네 셋이 여기 서란 말이야. 알았어. 니네 붙어서 서란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일렬로 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자애들. 그쵸? 우리 안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어. 알았어. 거기 서. 거기 뭉쳐서 서. 알겠습니다. 됐지? 그럼 이제 일렬로 서란 말이야. 3팩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먼저 하나로 보고 세운 다음에 알겠어? 그 다음에 걔들도 나열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6이 정답이신 겁니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보시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친했던 지지배들이 싸웠나 봅니다. 이제는 이웃해서 쓰기 싫대요. 아니면 남자들이 좀 잘생긴 애를 바뀌었나? 어쨌든 지들끼리 붙어서 서는 건 싫대요. 그럼 걔네는 언제 본다고? 나중에 본다고. 아, 니네 왜 또 싸우고 난리. 알았어, 잠깐 있어봐. 저기가 있어. 싸우지 말고 있어. 일단 니네부터 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몇 팩? 4팩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일단 요렇게 섰어. 그럼 여자들 다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먼저 세운 다음에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이사이에 퐁당퐁당 집어넣어주면 이웃하지 않겠네요. 그쵸? 뭐라고요? 이게 5P3인 거죠. 5개 중에 순서 있게 3개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60이다.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숫자가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건 언제 본다고? 먼저 하나로 보고 세워준 다음에 걔들 또 나열을 해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알아서 잠깐 빠져봐. 그럼 얘네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개수를 세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봄. 이웃하는 것은 먼저 봄, 이웃하지 않는 건 나중에 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봅니다. 남녀가 이번에는 교대로 서야 된대. 그럼 너무 정해진 거 아니야? 남녀. 남자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긴 남자만 세워. 일단 몇 팩? 4팩. 여자 또 세워. 몇 팩? 3팩. 아,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만약에 4명 내면 똑같다면 남자 여자야. 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 넷, 여 넷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자가 서야 될 거고, 그쵸? 그럼 남자 몇 팩? 4팩. 여자 몇 팩?
4팩인데 남자부터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자부터 쓰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까지? 2까지 해준다라는 사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필수 11번 제목 보면 일단 쫄게 생겼어. 제한 조건이 있을 때. 근데 그냥 얘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너무 쪼개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분류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쪼개보려고 하면은 풀 수가 없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트라이앵글인데 이 8개를 나열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 나열할 때 맨 처음에 T가 올 거고 여기에 L이 올 경우의 수를 세달라는 거예요. 끝났잖아. 그럼 나머지 6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T가 맨 처음, L이 맨 마지막에. 그럼 T와 L을 뺀 나머지 6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 6팩이야 답은. 너무 쉽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다음 두 번째.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돼. 보자. 그러면 T와 A 사이라고만 했지. 이게 순서까지 정말 앞에 T, 뒤에 A라고 적혀진 건 아니잖아. 즉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T와 A가 AT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랑 너 사이에 라고만 한다면 너랑 나 사이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2가지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A일 수도 있고 AT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오죠? 그래서 T하고 A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적자 트라이앵글. 빨리 놀래줘. 채룡이 영어를 저렇게 적다니. 네. 뭘 끄덕여 이 자식아. 나 저 정도 알아.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2개가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T하고 A는 이미 적었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순서 있게 일단 몇 개를 나열한다. 2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R과 I가 들어갔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얘네는 더 이상 딱 고정이야. 그냥 하나로 딱 되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알겠습니까? 딱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너와 이제 N, G, L, E를 배열할 거기 때문에 우린 몇 개를 배열할 거다. 왜 4개입니까? 너까지도 배열을 해줘야지. 그쵸? 너도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순서 있게 나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이거 2가 왜 나온 거예요? T랑 A. AT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요건 왜 나온 거야? 그 사이에 몇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쵸? 그 상태에서 너는 이제 딱 고정이야. 그쵸?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고 나머지 4개와 함께 순서 있게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5팩까지 들어간다. 다음 3번 별표 하나 쳐볼까? 그리고 적어도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왔으면 좋겠다. 즉 8개를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즉 여기가 자음이고 여기가 모음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가 자음이고 여기가 모음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맞아? 둘 다 자음이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셀 바에는 나는 전체에서 얘만 아니면 된다. 그쵸? 양쪽 다 모음이 오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다. 적어도라는 문제를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쵸? 전체의 경우에서 뭘 빼주면 되겠다. 최악의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는 뭐죠? 8개를 다 나열하는 거지. 8팩에서 빼줄 거란 말입니다. 뭐를? 모음을 양쪽에 적어주는 경우를 빼줄 거란 말이야. 그럼 자음과 모음부터 구별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트, 라, 이, 앵, 글 이렇게 돼서 위에 적혀 있는 게 자음, 밑에 있는 게 모음인 건 아실 거고요. 그러면 양쪽에 모음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P, E. 세 개 중에 두 개를 배열했어. 그래서 여기에 I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갔다 치면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6개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몇 팩? 6팩.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저 계산할 때도 봐. 8팩을 실제로 계산하고 6팩 곱하기 6이잖아. 그치? 또 실제로 계산해서 빼려고 하지 말고 봐봐. 6팩 보여 안 보여? 8팩은 8, 7, 6, 5, 4, 3, 2. 그쵸? 8 곱하기 7, 즉 얼마? 56 곱하기 6팩이라고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묶어 이제? 6팩으로 묶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얼마 나와? 56에서 6이 빠지는 거야. 50 나오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50 곱하기 6팩 얼마라고요? 720. 요거를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를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고 팁인 거예요. 필수 12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를 만든대요. 야, 그러면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연수는 맨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필수 12번에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이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번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그럼 여기 분명히 누구는 못 들어가? 0은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0은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5개. 여기 5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4가 들어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4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만 0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또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래 0이 들어갔다 치자. 그럼 4하고 0을 쓴 거거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그 다음 몇 개? 3개. 요렇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짝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건데 짝수의 개수를 세래. 그럼 잠깐 여기다가 배수판별법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배수판별법. 사실은 이거 초딩 때 나오는 거긴 한데 많은 학생들이 까먹고 잘 모르더라고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짝수 혹은 2의 배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딱 보자마자 얘는 2의 배수인 걸 알아야 되지. 어딜 보는 거죠? 맨 끝을 보는 거죠. 맨 끝을 봤을 때 0, 2, 4, 6, 8이 들어가면 얘는 2의 배수예요. 맞습니까? 짝수고요. 이번에는 홀수야. 홀수도 어디 봐? 맨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1, 3, 5, 7, 9가 들어가면 홀수가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 5의 배수. 5의 배수도 사실 어디만 보면 돼? 맨 끝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맨 끝을 봤을 때 얼마? 0, 5가 나오면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도 어딜 볼 거냐면 맨 끝을 보긴 볼 건데 맨 끝 두 자리를 봐야 됩니다. 맨 끝. 블라블라 샬라샬라 맨 끝 두 개를 보면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봤을 때 빵빵 적혀 있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즉 블라블라 샬라샬라 빵빵 이렇게 나와 있다면 걔는 4의 배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블라블라 샬라샬라 12 이렇게 적혀 있으면 4의 배수인 거예요. 블라블라 샬라샬라 32 적혀 있으면 걔는 4의 배수인 겁니다. 블라블라 샬라샬라 96 적혀 있으면 4의 배수인 거죠. 맨 끝 두 자리를 봤을 때 빠방 아니면 4의 배수. 그럼 걔는 4의 배수가 됩니다. 내가 나름 여기를 비슷한 유형으로 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맨 끝을 보면 되고 너는 맨 끝 두 자리를 보신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3의 배수와 9의 배수도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각 자리 숫자
숫자의 합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 그 합이 3의 배수다. 그러면 3의 배수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다. 그러면 9의 배수가 나오십니다. 예를 들어 312 그렇다고 한다면 3 플러스 1 플러스 2가 얼마죠? 6. 3의 배수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3의 배수입니다. 실제로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250 덧셈이 안 돼. 8 이렇게?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5. 3의 배수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 3의 배수라고. 실제로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시지요? 711. 7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9. 너는 그러면 9의 배수입니다. 빨리 확인해봐. 9로 나누면 9, 7은 63, 81, 99, 81 이렇게 되어오시잖아요. 괜찮지? 그래서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를 봤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 9의 배수면 9의 배수 이런 것들 배수 판별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짝수를 알아보래. 그럼 짝수면 여기가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거나 근데 6, 8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린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분류라는 걸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기 경우의 수와 여기 경우의 수와 여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준다?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난 니들 센스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딱 끊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긴 이미 0이란 카드를 썼지. 근데 여긴 0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요. 그게 차이가 크단 말이야. 여긴 0을 썼어.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쵸? 5, 4, 3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몇 개? 60개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0을 안 썼으니까 0이 살아있죠.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처음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4개. 그 다음은 무언가를 썼지만 0이 살아있으니까 4개. 그 다음은 3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구나. 근데 너는 셀 것도 없이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60이고 여기는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근데 그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됐어요?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시겠네요. 다음 세 번째 이제 4의 배수입니다. 세 번째 4의 배수. 네 자리 단수를 만들 건데 끝에 두 자리를 봤을 때 얘네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 된다고 했던 거 맞지? 그치? 그럼 내가 분명히 확통의 기본 마인드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셀 수 있다가 학습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보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 4의 배수를 찾을 때도 0일 때부터 생각해보자 이거. 0일 때부터. 그럼 빵빵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 4의 배수 되려면 얼마 들어가면 되겠어요? 4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얼마 들어갈 때 이제 1 들어갈 때 12 가능하신 거지.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때는 20이랑 24가 가능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3 들어갈 때는 32가 가능하시겠고요. 4가 들어갈 때는 40만 가능하죠. 44는 안 되니까요. 5가 들어갔을 때는 52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분명 0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0이 있을 때, 0이 있을 때,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 0이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를
나눠서 본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0이 사용된 파란색 케이스를 먼저 보자면 0, 4를 썼어. 이걸 썼어. 그럼 이제 두 개를 채울 거니까 4 곱하기 3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3인데 어떻게 써요? 똑같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나오겠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빨간색은 12를 썼어 이렇게. 하지만 0을 맨 앞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3.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간색 케이스는 3 곱하기 3. 근데 그게 몇 번 나와? 4번 나온다. 맞습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면 저게 바로 정답이 되시겠네. 자, 이제 뒤에 넘겨서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 보도록 하죠.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사전식 배열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문자를 먼저 순서대로 적으신 다음에,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워 사전식 배열이,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프렌드 이런 게 나와요. 야, 이거를 사전식 배열하는 게 쉽지가 않아. 저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으로 적어준다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렇게 한 다음에,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6이라고 순서를 매겨버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6자리 숫자를 가지고, 6장의 숫자를 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했었을 때,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작은 수부터 제일 큰 수, 6, 5, 4, 3이 제일 큰 수겠지, 그치?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저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A, B, C, D, E까지, 그럼 나는 1, 2, 3, 4, 5라고 문제를 바꿔서, 알겠습니까? 숫자를 작은 수부터 쭉 나열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뭐냐면 C, E, B, D, A. C, E, B, D, A. 셉다. 뭐 이거를 저런 단어가 없겠죠? 셉다, 세부다. 어쨌든 C보다. 그럼 3, 5, 2, 4, 1이라는 숫자는 얘를 잘 배열했을 때 작은 수부터 몇 번째에 있는 숫자겠냐, 이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문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1이 적혀있는 게 제일 빠른 숫자겠죠. 그렇지 않을까? 뒤에 4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4팩. 다음에 2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또 몇 팩? 4팩. 이번엔 3이 나왔어. 드디어 3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 1 있을 때가 그 다음 작은 수겠죠. 그 다음 3이 나오고 2가 나올 때, 그 다음 3 쓴 다음에 조심해야 돼. 3 말고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네는 분명히 얘보단 작은 숫자일 거란 말입니다. 그쵸? 이해되겠어? 그래서 몇 팩? 3팩, 3팩, 3팩. 이렇게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를 찾는 거야. 그 다음은 3, 5가 나왔으니까 1. 맞니? 그럼 남은 숫자 2, 4를 배열했었을 때 2, 4, 4, 2 순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3, 5, 2가 나왔고 남은 숫자 1, 4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4가 작은 수, 3, 5, 2, 4, 1이 드디어 나온 거네. 네? 그래서 24개가 2번 나오니까 48. 6이 3번 나오니까 18. 그럼 2개 더해주면 일단 얼마 나와? 66이 나오시네. 맞지? 66, 67, 68, 69, 70번째 나오는 숫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니? 다음, 이번에 그럼 100번째가 오는 건 뭘까? 100번째. 찾아보시 뭐. 차근차근 찾아주는 거예요. 100번째 문자열을. 자, 그래서
2번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숫자부터 쭉 배열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할 겁니다. 근데 앞에 1이 있을 때 4팩. 지금 몇 개? 24개. 그럼 2가 나왔을 때도 24개, 3이 나왔을 때 24개, 4가 나왔을 때도 24개가 나와서 24가 일단 4번 나오잖아요. 맞죠? 여기까지가 몇 번째냐면 96번째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면 드디어 이제 5로 시작하셔서 4번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5, 1, 2, 3, 4.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봅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5, 1, 2, 4, 3.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5, 1, 3. 그죠? 그 다음에 2, 4, 4, 2.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96, 97, 98, 99, 100번째 숫자를 찾은 거고 이제 문자를 다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O, A, C, D, B가 100번째 문자열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조합은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아까 뭐 핫도그를 예를 들었는데 핫도그에 케첩이랑 머스터드 소스를 뿌리는데 순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쵸? 아무거나 먼저 뿌려 상관없잖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뿌린다고 했었을 때. 그죠? 그래서 핫도그에다가 케첩과 머스터드를 조합해서 먹으면 맛이 있는데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소스 여러 개 중에 난 케첩이랑 머스터드 혹은 머스터드랑 케첩 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즉 조합은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입니다.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상관없이 그냥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5명이 있어요. A, B, C, D, E. 근데 이제 여기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고 하면 분명히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것과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것은 다른 케이스인 거죠. 하지만 주번을 2명을 뽑는다. 그래서 청소를 시킬 거다라고 한다면 A, B 청소회 이거랑 B, A 청소회랑 둘 다 나를 욕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5명 중에 2명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적겠다고요? O, C, E가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저렇게 적는다고. 근데 어쨌든 5명 중에 여기 한 명 뽑는 경우 수 몇 개죠? 5개예요. 그 다음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 뽑히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모습은 일단 흡사 아까 했던 OPE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쵸?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 뽑은 게 A고 4명 중에 뽑은 게 B인 경우와 맞습니까? 5명 중에 한 명 뽑은 게 B이고 A인 건 서로 어떤 경우다? 같은 경우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즉 A 뽑고 B 뽑는 거, B 뽑고 A 뽑는 거, 그 다음 C 뽑고 D 뽑는 거, D 뽑고 C 뽑는 거, 뭐 예를 들어서 E하고 A가 뽑고 A하고 E가 뽑혔어. 이걸 다 합친 게 20개라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야. 맞죠? 네. 근데 그 20가지 경우가 규칙적으로 몇 개씩 중복이 나타나죠? 2개씩 중복이 나타나지. 그럼 규칙적 중복은 어떤 셈으로 해결한다? 나눗셈을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규칙적 중복은 분명 나눗셈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여기를 2를 나눌 건데 맞아? 그 2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2라는 게 왜 나왔냐면 여기 뽑힌 2명을 맞지?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만큼 중복이 나타난다는 거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2명을 배열하는 건 뭐가 들어간다? 2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킬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5명 중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명? 5, 4,
3. 일단 이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OP3과 똑같은 모습이기는 해. 맞죠? 근데 여기 60가지죠. 그 60가지 경우에는 A, B, C 5명 중에 하나가 A, 4명 중에 하나가 B, 3명 중에 하나가 C일 수도 있고요. 맞아? A, C, B일 수도 있겠지. B, A, C일 수도 있고 B, C, A일 수도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 다음 C, A, B일 수도 있고 C, B, A일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근데 이렇게 다 세서 60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그 60개 중에는 규칙적으로 몇 개씩 중복이 나타난다? 6개씩 중복이 나타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케이스 아니야? 결국 A, B, C가 나와 청소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납득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적 중복이 6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 6이란 숫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더니만 여기서 뽑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수인 거죠. 그쵸? 맞아? 그래서 그 뽑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수인 3팩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NCR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NPR을 하는 거죠. 옷이 2잖아. 일단 OP2를 한 거죠. 5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뽑힌 2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뭐가 된다? 중복이 되니까 나눠준다. 맞습니까? 다시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건 일단 OP3을 해준다. 즉 5부터 거꾸로 몇 개를 곱해준다? 3개를 곱해준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뽑힌 3명을 순서 있게 세우는 만큼 알겠습니까? 중복이 나타나므로 규칙적 중복은 나눗셈을 해결한다. 그러면 일단 NCR은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뽑힌 R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 8, C, 3은 8부터 거꾸로 몇 개? 3개를 곱해주고 그 뽑힌 3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수만큼 중복이 나타나는 거군요. 다시 9, C, 4는 그쵸? 9부터 거꾸로 몇 개? 4개를 곱해주고 그 4명을 순서 있게 세우는 수만큼 중복이 나타나시는 거군요.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맞아? 이게 바로 조합의 방법수,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식까지 나왔다? 그럼 이제 개념이나 증명을 할 때 쓰는 식을 봐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분명 너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NPR 곱하기 R팩분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NPR은 아까 분명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뒷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와요.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뒷팩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뒷팩. 괜히 지웠네. 상관없어요. 다시 다 기억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요? 5팩 나누기 5 빼기 2팩 2팩. 따라와요. 다시 5C3은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뒷팩. 다시 8C3은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뒷팩. 9C4는 9팩 나누기 5팩 4팩. 됐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봐봐. 팩분의 팩입니다. 맞아요?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하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다시 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하면 컨비네이션입니다. 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하면 컨비네이션. 괜찮나요? 다시 한번 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하면 그치? NCR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쵸? 선생님 근데 뭔가 좀 그러면은 NCR이라며. 그치? 그죠? 선생님 그럼 얘는 OC3이에요? OC2예요? 선생님 얘는 8C3에 8C5예요? 헷갈리지 않겠어? 이게 만약에 가려졌다고 쳐보자 그렇게. 그럼 저희 OC인지 OC3인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야?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OC랑 OC3이 왜 똑같은지 개념적으로 생각해봐. 마침 5명이 있네요. 그쵸? 2명 청소하는 사람을 뽑는 방법은 집에 갈 3명을 뽑는 방법과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쵸? 9명이 있는데 뭔가 시킬 4명을 뽑는 방법은 나머지 5명을 뽑는 방법과 어떤 거라고? 같은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OC2는 OC3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OC2는 이렇죠. 5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그 2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쓰였던 거야. OC3은 5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그 3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인 거야. 약분되죠? 좌변 거변이 어떻습니까? 다 같다고. 그래서 8C6 이런 거 나왔을 때 8부터 거꾸로 6개 나누기 6팩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 8C2로 계산한다는 거. 센스 있게. 알겠습니까? 9C6이 나왔어. 얼마로 계산해? 그치. 9C3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7C NC2랑 NC6이랑 똑같대요. 그럼 N은 8명이라는 거죠. 8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은 6명을 보내는 것과 똑같다. 즉 둘의 합이 얘가 나오면 두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둘의 합이 8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둘의 합이 9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그래서 NCR의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거꾸로 몇 개? n부터 거꾸로 몇 개? r개를 일단 곱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그 r를 일렬로 세는 수만큼 규칙적 중복이 나타나면 나눠준다고 하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개념이나 증명 때 쓰는 방법은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이라고 적어준다고 했고, 반대로 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한다면 NCR이나 NC 너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래서 NCR이나 NCN-R은 서로 어떤 것이다? 같은 거라고. 왜? 둘의 합이 N이 나오는 거죠. 맞아? 문자로 적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8C2랑 8C6이 똑같다고 설명했던 걸 그걸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R명을 뽑아서 청소하는 방법은 R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에 보내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나? 그러면 NC0, NC1, NCN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죠. 근데 사실 NC0과 NCN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 얘랑 얘는 어떤 거냐고. 같은 거잖아. N명을 뽑는 방법은 N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도 안 뽑는 거 똑같은 거지 뭐. 맞습니까?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럼 너는 아까처럼 가는 거야. 너로 합시다. 앞팩 나누기 앞빼기 뒷팩.
그럼 0팩은 얼마라고? 1. 너분의 너는 얼마 나와? 1. 그러니까 오늘은 청소하지 말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다 청소하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NC1은 한 명 뽑는 거잖아. 당연히 몇 가지 나오겠어요? N가지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굉장히 아니야, 이건 나오면 합시다. 일단 그래서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4C2는 4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그 둘을 일례로 세울 수만큼 중복. 나쁘지 않죠? 다음, 한 명도 청소하지 말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오늘은 다 청소하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15C 13. 그럼 15부터 거꾸로 13개 적을 생각해 벌써 하기 싫지, 그치? 근데 13명을 뽑는 방법은 2명을 버리는 방법수와 똑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 둘의 합이 얘가 나오게 된다면, 맞죠? 그 조합값은 서로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어. 다음, 이제 뭐 279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자, NC 3이 35다. 두 번째 6CR이 20이다. 그 다음에 ENCE가 45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N부터 거꾸로 3개. 그 다음 그 3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중복. 근데 걔가 35가 나왔대요. 그러면 양쪽에 일단 6을 곱할 거지, 그치? 6을 곱한 다음에 이걸 졸라게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3차 방식 풀려고 한단 말이야. 아이씨, 그렇게 해도 되는데 힘들잖아. 근데 이건 분명히 자연수이지 않겠어? 이걸 잘 봐. 7, 5, 35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5잖아. 당연히 얘는 7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저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6부터 거꾸로 알게를 곱할 생각을 하지 마. 알겠어요? 잘 봐, 그러면. 만약에 6이 하나 있다면 6하고 그 하나로 나누는 거지, 조합은. 그치? 맞습니까? 6부터 거꾸로 한 개 1로 나누는 거잖아, R이 1이라면. R이 2라면 6부터 거꾸로 2개 한 다음에 그 둘을 1로 세는 수밖에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20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쵸? 그럼 6부터 거꾸로 3개 한 다음에 그 3개로 나눠보자고. 나왔지?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3. 6부터 거꾸로 3개 한 다음에 3개를 해봤더니 나왔잖아. 20 나왔잖아요. 그래서 R이 3인 거 되겠습니까? 다음 3번은 2n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그 다음에 그 2로 나눈 거야. 그럼 2를 곱하면 90 나오시는 거지? 그럼 90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왜? 둘이 몇 차이 나는? 1 차이 나는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0일 수밖에 없고 얘는 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 지금 어색하신 거예요. 자, 이제 280번부터는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접할 문제들이죠. 활용 문제들. 10개 중에 7개를 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 C,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한다? 10C 3으로 계산을 할 것이며 10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그 3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수만큼 중복. 따라오겠습니까? 다음 281번. 자, 9개 축구팀이 모든 경기를 한다. 거기다 밑줄 긋고 모두 한 번씩 경기. 모두 한 번씩 경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리그라고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하면 조별리그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라별로 예를 들고 싶으면 시간 관계상 그냥 A, B, C, D 팀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알겠습니까? 다 한 번씩 싸우는 거야. 그래서 A랑 B랑 싸우고 A랑 C랑 싸우고 A랑 D랑 싸워. 그럼 B는 A랑 이미 싸웠지, 그치? 그러니까 B는 C랑 싸우고 B는 D랑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A랑도 싸웠고 C는 B랑도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랑만 싸우면 돼? D랑만 싸우면 돼. 6개 나오는 거지, 그치? 이 경기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 주장이 나와서 주장끼리 악수를 해.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악수하는 문제도 조합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팀 몇 개 있대? 9개 팀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너너 악수회 이거랑 너너 악수회가 같은 케이스인 거 아니야? 한일전이랑 일한전은 같은 거잖아. 그래서 9명 중에 너너 나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 이해됐어? 92가 왜 나오는지? 다음 282번. 그러니까 상황을 보라고.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7명. 이때 학생 3명을 뽑는다. 와, 그러면 남학생 중에 3명 뽑힐 수도 있고,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이렇게 풀면 인생이 즐겁겠죠. 아주 할 일도 많아지고. 그냥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몇 명 중에? 11명 중에 답은 11C 3인 거예요. 그냥. 괜히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어쨌든 여기 3명 뽑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요. 알겠죠? 다음에 283번. 와, 선생님 갑자기 부분집합이 왜 나와요? 부분집합 나올 수도 있지. 뭘.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부분집합을 뽑을 건데 원소의 개수가 없으면 공집합 하나만 하나짜리 있는 거고 맥스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3개래잖아. 이렇게 해요. 맞죠? 야, 그럼 여기 ABC가 들어가나 BAC가 들어가나 CBA가 들어가나 다 어떤 거야? 다 같은 거지. 그치?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을 이해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요. 맞죠? 계산은 OC2로 하실 거죠. 그리고 OC2도 되게 자주 나와요. 10개입니다. 야, 그리고 사실 NC2는 되게 금방에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5, 4, 20 나누기 2는 10 이렇게 계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2개만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거든. 맞지? 8C2는 뭐야? 8, 7은 5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28 이렇게. 10C2는 19, 90을 2로 나누는 거에 45 이렇게. 그렇지 않니? NC2는 금방금방 계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213쪽에 이제 필수 예제 쭉 보시면서 조합은 아마 끝날 거고, 근데 이제 뒤에 조 나누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습 문제 쫙 경우의 수부터 풀면서 복습 쭉 들어가고, 알겠죠? 갑니다. 필수 예제 1번.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아까 내가 말했던 문제가 나온 거죠. NC3이랑 NC5가 같대요. 그럼 3명을 뽑는 방법이랑 5명을 보내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건 그 반 인원이 몇 명이다? 그쵸, 8명이다. N은 8이다. 바로 이렇게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을 알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8CR이랑 8CR 빼기 4가 같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선생님 같으면 모습이 똑같으면 되니까 R이랑 R 빼기 4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치? 그때 이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조합이 똑같대잖아. 그러면 2개 더한 게 뭐가 나오면 된다고? 얘가 나오면 된다고요. 2개 더한 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고? 8 나오면 된다고요. 네가 3이면 5면 되는 거고 네가 2면 6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2개 더해. 2R 빼기 4잖아. 그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고? 8 나오면 된다고. 그럼 12니까 R은 얼마 나와? 6. 이해되겠습니까? 3번은 설명한 다음에 할 거고요. 4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4번. 4번을 보시면
n-1 컨비네이션 2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는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n-1부터 거꾸로 2개야. n-1부터 거꾸로 2개니까 n-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1 빠지는 게. 그거 얼마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플러스 n부터 거꾸로 2개, nn-1을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변은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2개를 2로 나누시는 게 되겠네요. 그럼 전부 다 2를 곱해서, 그치?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2차 반영식 풀어주는데 큰 지장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풀어주면 되고. 근데 이제 3번을 할 건데 잠깐 칠판 좀 보세요.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파스칼의 구성식이라고 하는 수학자고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는데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봐봐. 축구 대표팀이 이제 축구 대회를 출전을 했어요. 그럼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감독이 22명의 선수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내일 경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명 뽑아야 돼? 11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감독은 22명 중에 11명을 택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에게는 22명 선수 중에 한 명이 와씨 차범근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21명은 그냥 흔한 사람들이에요. 흔한 동네 아저씨들 만나면 술 먹고. 됐습니까? 어쨌든 22명 중에 11명을 뽑을 건데 내일 경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방법 중에는 우리 슈퍼스타 알겠습니까? 이 차범근 씨가 어쨌든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슈퍼스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상 못 나갈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슈퍼스타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렇게 내일 팀을 11명을 만들어서 할 건데 거기에 슈퍼스타가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봐. 슈퍼스타가 뛴다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몇 명 중에? 21명 중에 뽑는 거지 이제. 얘 뛸 게 자명하거든. 그럼 나머지 21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10명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못 뛴대. 21명 중에 몇 명 다 뽑아야 돼? 11명 다 뽑아야 되는 거죠. 요 스토리라인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일반화를 시킬게. 선생님을 너무 변태처럼 보지 마요. 내가 이걸 텍스트로 배우고 있으면 나도 못 외웠을 거야. 이걸 텍스트로 NCR은 N-ER 더하기 N-ER R-, 뭐 이렇게 외운 게 아니에요. 스토리라인을 기억한 거랍니다. 내일 N명 중에 R명을 택할 건데 이 N명 중에는 알겠습니까? 슈퍼스타 한 명과 나머지 흔한 몇 명, N-1명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일 출전을 한다면 R명을 다 뽑을 필요가 없지. 몇 명만 뽑으면 돼? R-1명만 뽑으면 되는 거 맞죠? R명을 뽑을 건데 이게 R명인데 여기 이미 슈퍼스타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R 빼기 1명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몇 명 중에 흔한 사람들 중에 R-1명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슈퍼스타가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요. 맞아? 근데 내일 못 뛰어. 빠졌어. 그럼 이 중에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N-C, 네가 슈퍼스타가 포함이 안 된 경우 얘가 되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쏘리. 포함이 됐기 때문에 R 빼기 1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R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14C5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슈퍼스타가 포함되는 경우는 몇 명 중에? 13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4명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슈퍼스타가 포함이 될 거니까 나머지 4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포함이 안 되면 나머지 흔한 13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겠어? 자, 한 번 더 봅시다. 7C4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슈퍼스타 1명과 몇 명? 흔한 6명으로 봐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슈퍼스타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6C 3 플러스 6C 포함이 안 된다라면 4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지. 이해 돼? 그럼 잘 봐. 이번엔 거꾸로 봐봐. 이렇게 봐봐. 알겠어요? 13, 13 똑같고 하나 차이 나지, 그치? 그럼 이거 파스칼의 구성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3, 13이니까 얼마? 14. 둘 중에 큰 수. 됐어요? 똑같지? 하나 차이 나지? 그러면 7. 둘 중에 큰 수. 괜찮나요? 자, 이런 게 나왔다고 쳐보자. 알겠어? 오늘 배운 걸 총체적으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명 중에 빵명 뽑는 거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즉 얘가 얼마예요? 1이지. 그러면 1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 3C0으로. 괜찮나요? 3C0으로 적어도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고 봤더니 3, 3. 하나 차이 나지, 그치? 저게 떠오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너 얼마 돼? 4C 큰 수. 됐습니까? 또 더할 거지, 그치? 그랬더니 뭐가 되겠어, 그러면? 5C 큰 수. 또 되지? 6C 큰 수. 또 되지? 7C 4. 또 되지? 8C 5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1로 시작해야지 바꿔서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로 시작해야지? 1로 시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2C1은 3C1로 못 바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너는 2C2와 똑같다. 동의? 왜? 2개 더한 게 2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1명 뽑는 방법은 2명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4C2와 똑같고 5C2와 똑같고 6C2와 똑같고 7C2와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위에 계산 결과와 아래 계산 결과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근데 나는 너도 같은 걸로 8C3으로 적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얼마로 시작해? 1로 시작하지, 그치? 1로 시작할 때야, 그때 봐봐. 2, 3, 4, 5, 6, 7. 0, 1, 2, 3, 4, 5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처럼 계산해도 되긴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2, 3, 4, 5, 6, 7이니까 얼마? 8. 2, 3, 4, 5, 6, 7이니까 얼마? 8. 됐습니까? 그 다음 0, 1, 2, 3, 4, 5. 너무 치고 올라오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멈춰. 됐어? 근데 2. 만년과장이야. 너무 불쌍해. 그치? 그래서 승진 한번 시켜주자. 3 이렇게. 아니 너무 치고 올라 0, 1, 2, 3, 4, 5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멈춰주시고. 알겠습니까? 너무 2 똑같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키워주자고. 알겠어요? 단 얼마로 시작할 때? 네. 몰라. 나중에 내신 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거 많이 가르쳤었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파스칼 구성식.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잖아. 13C 11 플러스 13C 1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막 얘를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걔가 14C R이 나온다를 보는 게 아니라 13C 11은 얼마 똑같아? 2와 똑같잖아요. 13, 13인데 14 나왔잖아. 둘 중에 큰 수 2.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5C2 더하기 5C3은 뭐라고요? 6C 큰 수 이렇게.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다음 next 필수 예제 2번. 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풀 땐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지? 상황을 보시라고. 자,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이 5명. 근데 이 중에 일단 몇 명을 뽑을 때야? 4명을 뽑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그냥 4명을 뽑는 거야. 알겠어요? 몇 명 중에? 12명 중에 그냥 4명을 뽑는 겁니다. 계산해드려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이제는. 다음, 2번.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야 된대요. 2명 뽑아야 된대. 당연히. 그치? 상황을 보라고. 1학년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리고, 맞아?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때는 4명을 뽑을 거지, 그치? 근데 그게 1학년일 수도 있겠고, 또는 2학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맞아? 그럼 1학년 중에 4명을 다 뽑는 거는 7C, 4, 또는, 맞습니까? 2학년 중에 4명을 다 뽑는 것은 5C, 4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도 7C 3 플러스 5C 1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5C 1은 그냥 5잖아. 맞죠? 7C 3은 7, 6, 5, 3, 2, 1, 6 약분되니까 35.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3번입니다.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 폴리스맨이 6명, 파이어맨이 4명 있네. 아니네. 6명 있네요. 5명. 아유. 5명, 6명인데 이 중에 4명을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4명을 뽑을 건데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은 미리 뽑아놨대. 그럼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을 뽑으면 되지, 그치? 맞아? 몇 명 중에? 여기도 2명이 뽑혔잖아. 3, 6, 9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상황을 이해하시라고요. 경찰관 2명이 뽑혔으니까 3명만 남은 거야. 3명, 6명 남으니까 9명이야. 9명 중에 경찰 2명 이미 들어갔잖아. 2명 뽑으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1번 답은 9C 2가 정답이 되시는 거라고요. 맞아?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 두 번째는 4명을 뽑을 건데 싹 다 경찰관이어도 안 되고 싹 다 소방관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그럼 막 경찰 1명에 소방관 3명일 때, 경찰 2명인데 소방관도 2명일 때, 경찰 3명 소방관 3명, 매우 삽질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 11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의 경우에서. 맞습니까? 오케이? 전체의 경우에서 뺀단 말이야. 경찰관 중에 4명이 다 뽑히는 경우, 또는 소방관 중에 4명이 다 뽑히는 경우를 뺀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필수 4번까지만 보고 다시 한 번만 확인 체크로 복습 한번 할게. 남자 6, 여자 4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남자 3, 여자 2을 뽑아. 여기 보니까 이제 뽑아서 나열이라고 나왔네. 뽑아서 나열. 그럼 봐보자. 아까 내가 NCR은 분명 이렇다라고 했어요. NPR. N부터 거꾸로 R를 곱한 다음에. 맞습니까? 그 R을 순서 있게 세우는 방법 수와 똑같다고 말을 했지. 그치? 근데
이 식을 양쪽을 R팩을 곱하게 되면 NPR이라고 한다는 것은 NCR 곱하기 R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식까지 이해돼야 안 돼. 양쪽에 있는 R팩을 곱한 것 뿐인 거잖아. 근데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볼게. 니네 반 한 25명 되니? 계주대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제주대회 4명 필요하잖아. 계주 선수 4명. 어? 그럼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25명 중에 1명, 24명 중에 1명, 23명 중에 1명, 22명 중에 1명 이렇게 뽑습니까? 아니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 먼저 어떻게 한 다음에 4명을 뽑죠. 그치? 4명을 뽑은 다음에 걔를 싸그리 나열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열 문제가 나오면 뽑아서 나열이에요. 이게 되게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순열 한번 잠깐만 책을 보시면 순열에도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을 적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96쪽에 순열 설명을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196쪽이고요. 196. 순열 바로 밑에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고 나왔지, 그치? 맞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다시 216쪽 펴주시고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나열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돼. 반드시 뽑아 놓고 그 다음 나열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보세요. 그럼 여기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남자 셋, 여자 셋을 뽑아. 남 셋, 여 둘을 뽑아. 됐습니까? 그럼 일단 뽑자고. 6명 중에 3명 뽑으시고 4명 중에 2명 뽑아. 됐어요? 그럼 5명에서 우리 몇 뽑았어? 사진 찍으려고 일렬로 서봐. 곱하기 몇 팩? 5팩.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5명을 뽑았으니까 5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았는데 소스가 나왔잖아. 이유타도.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웃하는 건 먼저 봄. 맞죠? 그러면 너를 몇 개로 본다고?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뽑아야 되겠지. 뽑지도 않았잖아, 지금. 뽑아. 6명 중에 2명 뽑았죠? 네. 그 다음 곱하기 4명 중에 2명 뽑았어? 네. 그럼 너 한 명으로 보는 거 맞지, 그치? 먼저 봄.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셋을 일단 나열해. 됐어요? 한 다음에 야 이제 됐지? 너네 하나로 봐줬잖아 이제. 그럼 너네들 빨리 서! 일렬로 서! 곱하기 얼마? 여기까지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웃은 어떻게든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저런 소스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E 프라임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뽑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2명 뽑았어. 근데 이번에 지지배들이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뽑힌 거야. 됐어? 그럼 걔네를 이웃하지 않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는 나중에 본다고요. 나중에 본다고. 알겠어요? 너부터 세워. 몇 팩? 2팩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2명이 이렇게 섰어요. 됐어요? 그럼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곳은, 떨어져 쓸 수 있는 곳은 3군데 중에 2개 골라가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곱하기 얼마? 3P 2다.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죠. 소스예요, 그냥.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야.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는.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13쪽에 285번 볼게요. 자, NP2 플러스 4배의 NC2는 9배의 N-1C3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됐어요? 얘는 뭐 어쩔 수 없어. 적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용해서. N부터 거꾸로 2개, NN-1.
플러스 4 곱하기 너는 n부터 거꾸로 두 개를 쓴 다음에 맞아? 얼마로 나눠주는 거야? 2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랬더니 약분의 얼마 나와? 2 나오시는 거죠. 여기 일단 4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NC는 n부터 거꾸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뽑힌 두 개를 나열하는 수만큼 중복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2가 약분되면서 얘가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렇게 되시는 건데 자 nn-1 세모 더하기 2세모인 거잖아. 그럼 3세모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좌변은 3n n-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너는 9 곱하기 n-1부터 거꾸로 3개입니다. n-1 하나 빼주면 n-2 또 하나 빼주면 n-3 그거를 3, 2, 1로 나눠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 똑같이 누구 있어? n-1, n-1 존재하시고 동의? 3은 9 약분되면서 3인데 3 다시 한번 약분되면 지워지게 되겠네요. 그럼 좌우에 남는 건 n만 남겠네. 우변에 남는 건 2분의 n-2, n-3 양쪽에 2배 당겨주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2차 방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87번 남학생 5명 여학생은 n명 근데 여기서 2명, 3명을 뽑는 방법수를 그럼 남학생 중에 2명 뽑는 거는 OC 2를 뽑을 거고요. 맞죠? 여학생은 n명 중에 몇 명? 3명을 곱해야 되겠지요. 그게 얼마 나와야 돼? 560이 나오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OC2는 10이란 말이야.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0이야. 10 약분해버리면 56 나오네. NC3이 뭐가 나와? 56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n-1, n-2를 6으로 나눌 거지? 그럼 다시 6을 곱할 거지, 그치? 근데 56은 몇 56? 8, 7은 56이고 거기다가 6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n은 바로 8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모습들을 좀 잘 보란 말이야.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아까 선을 3개를 띡띡띡 그란트로 말했더니 3개를 이렇게 긋고 있어요. 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제발 내가 하는 모습을 잘 보고 알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3차 방정식을 풀어드린 적이 없다. 만약에 3차 방식 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수업을 똑바로 듣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한 번도 3차 방정식 푼 적이 없어 나는. 그지? 다음 넘겨서 291번을 보죠. 너무 많아요. 290 봐봐. 상황을 이해하라고요. 상황을. 알겠죠? 자, A, B, C를 포함한 12명. 난 그럼 이걸 이렇게 적으려고 12명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12명 A, B, C, D, E, F, G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A, B, C가 중요한 거잖아. 그 얘네를 포함한 12명이면 나머지 몇 명이야? 9명이잖아. 그럼 9명 그냥 A1부터 A9라고 적으면 안 돼? 이렇게? 그쵸? 그럼 얘네만 딱 보이고 나머지 9명 중 12명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근데 이 12명 중에 12명이 있는데 5명 12명 중 5명의 핸드볼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1번 A, B, C가 모두 선발돼.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건 5명을 뽑을 건데 얘가 다 들어갔단 말이야.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지. 몇 명 중에 9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끝. 그치? 다 홀랑홀랑 받아 적지 말고 이씨. 잘 듣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A, B는 선발돼야 돼. 너네는 선발돼야 돼. 근데 너는 선발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럼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람 몇 명이야 일단? 9명 중에 너네만 선발됐잖아. 그럼 몇 명 남았어 자리가? 3자리 남았지 그치? 9C 3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시켜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 다음 세 번째
A, B, C 중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돼. 얘네가 삼형제야. 야, 우리 어떻게든 이번에 꼭 핸드볼 선수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명 들어가자고 했단 말이야. 그럼 최악의 상황을 빼주는 문제지. 최악은 뭐야?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니? 그래서 12명이죠. 전체를 봐야 되니까. 12명 중에 5명을 뽑는 전체의 경우에서 빼줘야 된다고. 얘네가 싹 다 빠지는 케이스를 빼줘야 된다고. 즉 나머지 몇 명 중에 9명 중에 5명이 다 뽑히는 경우는 빼주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는 12명 중에 5명 뽑는 게 다 전체 경우수인데 맞지? 그 중에 너네가 싹 다 빠지고 9명 중에 5명 다 뽑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되겠니?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216쪽에 294번을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왔잖아. A, B를 포함한 8명이라고. 맞죠? 그럼 난 여기다 어떻게 하겠어? 일단 A, B를 적고 나머지 6명은 스몰 A1부터 얼마까지? A6까지 이렇게 있겠구나. 그냥 저렇게 적어 두시란 말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이때 A, B를 포함하여 4명을 뽑아! 그치? A, B를 포함하여 4명을 뽑을 거야. 니네 뽑혀야 돼. 4명을 뽑을 건데 일단 A, B는 뽑혀야 돼. 됐습니까? 그럼 여긴 나머지 몇 명 중에? 6명 중에 맞습니까? 2명을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6C2 해서 A1과 A2가 뽑혔다 치자고요. 이렇게 지금 뽑아놓기만 한 거야. 뽑아놓기만. 알겠습니까? 근데 그 4명을 세울 건데 얘네는 어떻게 하도록? 이웃하도록. 그럼 너는 먼저 봄. 먼저 몇 개로 봄? 1개로 봄. 됐습니까? 그럼 1개, 2개, 3개를 일단 나열 몇 팩? 3팩. 근데 그쵸. 너도 나열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 2팩. 이렇게 된다라는 게 되겠죠. 각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요.